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느냐. 사실은 이게 모든 시험의 이제 공통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플루언시, 유창함을 통해서 말을 하는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그 스피킹 테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훈 씨는 그 스피킹 테스트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이제 입학한 이후에는 이제 전공 공부에 치중해서 영어 공부는 좀 손을 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피킹 시험을 본 적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공기업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 좀 방향을 좀 지도받았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긴장되고 만막하게 느껴지실까요? 일단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 이전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어 이렇게 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이쪽에는 전혀 없었죠. 저희들은 소위 이제 주입식 교육 이래가지고 이제 페이퍼로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말하기 하면 일단은 그 자체에 이제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부분이다 말하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하기 스피킹에 관련된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은 받아보신 적이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 여기에만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부담을 느낀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 아직. 그렇죠, 예, 한국에 있는 그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냥 영어 회화를 자유자재로 잘한다고 해서 또 말하기 시험을 뭐 이렇게 굳이 또 잘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막연하죠. 예, 사실 뭐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서 항상 이런 뭐 객관식에서 어떻게 푸는 형태에서 자기가 좀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형태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요. 대비는 일단 첫 번째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금 전략적 대비는 분명히 좀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만 따라 영어 말하기 잘하면 전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점수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2007년 초창기 시험 때부터 꾸준히 제가 직접 그 시험을 봐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이제 시험을 뭐 수십 차례 뭐 두 시험 다 봤습니다만은 대비를 하려면 일단 뭐 두 시험의 성격이 약간은 다르니까요.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 문제 유형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문제 유형에 자꾸 답변하는 연습을 그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본인 걸 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고 과연 문제가 뭔지를 이게 이제 아웃풋이니까 자기가 나가는 걸 한번 들어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하면서 좀 더 개선의 여지를 좀 찾아보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고요. 답변은 이제 뭐 가끔 이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기 전략도 아니고 초단기 전략이 있느냐, 사주완성 이런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하기인 이상은 진짜 초단기간 내에 그게 말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그 대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뭐 최소 1년에서 한 2, 3년 정도는 꾸준히 이제 말을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연습을 좀 하셔야만 근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어떤 특정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문제 유형별 연습을 좀 하면 아무래도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맞듯이 문제를 좀 알고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다시 우리 또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가서 우리 조정옥 씨는 그 스피킹 공부하는데 가장 애로사항,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연극학과라는 그 예체능 분야여서 영어 공부는 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로를 문화 콘텐츠 쪽으로 잡으면서 이번에 토익하고 토익 스피킹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토익과 토익 스피킹 그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스피킹을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토익과 토익 스피킹에 관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거기는 우리 현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길 우리 조정옥 씨 맞으시죠? 조정옥 씨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금융분야 말고도 이제 뭐 광고 기획이라든가 공연 기획이라든가 연예 계통에서도 워낙 우리 한류가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그런 인력들도 많이 이제 필요하돼서 그런 기업들도 영어 말하기 시험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이제 부분이
뭐 이런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말하기를 잘하느냐,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뭐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말하기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요, 말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시험에서 이제 약간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고요. 특히 이제 객관식화되어 있는 그런 시험보다는 거기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뭐 답변을 뭐 다 외우고 가서 점수가 이제 인위적으로 잘 나오신 일부 특수 계층을 빼고는 그래도 말하기 시험에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어떤 그 영어 능력이나 유창성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기시험 성적이 이제 말하는 능력하고 꼭 비례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건 맞지만 이 영어 말하기 시험 성적을 잘하면 어느 정도 말하기 테스트에서도 좀 유리하다. 이거는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 부분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 성적에서 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좀 자신 있게 도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네. 해야 될 멘트를 외우고 가서 하면은 중간에 떨고 잊어먹게 되거든요. 네. 예. 우리 전지은 씨는 어떻게 스피킹 테스트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회사에서 워낙에 스피킹 테스트를 많이 요구하니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다라는 그런 걸 믿고 어느 정도 말하기가 될 거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모의고사만 한번 보고 시험에 임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되게 짧았고 해서 그 내용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만점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전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전준 씨의 어떤 상황이 되게 특이한,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지금 네. 학교도 외국에서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소위 해외파라고 부르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해외 경험이 많으신. 근데 그런 분들도 실제 이런 영어 말하기 시험을 처음에 접했을 때 약간 생소한 포맷이고 그래서 원하는 점수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해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그 어렸을 때 노출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영어는 어학이란 건 좀 인풋이 좀 없거나 아니면 꾸준히 좀 하지 않으면 좀 뭐 잘 안 되거나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실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해외에 어떤 그 체류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주변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큼 좀 전략적인 대비라든가 꾸준히 영어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제 영어하고 약간의 좀 그 포멀한 느낌, 그런 영어도 약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또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이제 오늘 나오신 세 분이 좀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어떤 샘플을 보여드린다, 한 예시를 보여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모의 시험을 잠깐 좀 치러봤으면 좋겠어요. 또 좋죠. 이현성 선생님도 네.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선생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그러면, 우리 박성훈님께 그 영어 말하기 시험 아직 안 보셨다 하고, 영어 말하기 아직 자신이 없으시다 하니까, 토익 스피킹의 그 가장 그 간단한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단답형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4번에서 6번까지 짧은 설문에 답변하기, 이제 그 예시문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Imagine that a British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phone interview about bottled water. Okay? Bottled water.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Where can you buy bottled water in your country? You have 15 seconds. Korean people can buy bottled water at supermarket or convenience store. 네. 만점입니다. 네. 진짜로요? 네, 잘하신 답변이고요. 예. 중간에 굳이 뭐 말씀 좀 드려보자면 마트란 말보다는 뭐 다른 쪽으로 뭐 디스카운트 스토어라는 걸 살짝 바꿔주시면 좋겠지만, 이런 그 15초짜리 짧은 답변이었으면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어디서 삽니까? 네. 뭐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뭐 어디, 구멍가게 가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확히 잘 답변을 하셨고요. 또 다른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네. Do you